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병아리 장수가 있었다. 한 마리 키우고 싶은 마음에 병아리를 샀다. 집도 만들어주고 먹이도 줬다.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병아리가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어떻게든 울음을 그치게 하고 싶었다. 더 이상 병아리는 사랑스럽지 않았다. 병아리를 벽에 집어던졌다. 죽었나 생각이 들었지만 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다시 제 집으로 넣어줬다. 다음날 보니 병아리가 이상했다. 여기서 혐오스러운 건 내가 불쌍한 척하며 엄마에게 병아리가 이상하다고 말한 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냥 내 방에서 치우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리화시켜보지만 사실 지금도 별 생각이 없다. 내가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유독 그 집에서 살 때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다. 그래서 나랑 내 동생은 매일 불안해하며 지냈는데 하루는 엄마가 만취해서 새벽에 들어온 거다. 아빠는 우리한테 거실에 나가 있으라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쿵쿵 소리가 났다. 아빠가 엄마를 때렸나 보다. 그래서 나는 경찰을 불렀었다. 아직까지 그때 엄마의 비명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복도식 아파트였다. 하루는 집에 나 혼자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창문으로 슬쩍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 집에 없는 척했다. 그날 우리 층 중 몇 집은 털리고 우리 옆집 할머니와 손녀는 손발이 묶인 채로 발견되었다. 유일하게 도둑의 얼굴을 본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경찰에게 증언을 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워서 말하다가 갑자기 토하고 그랬다. 그 이후로 일어났던 예감된 불상사들은 커서도 계속됐는데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자를 발견하다던가 아래층 아저씨의 자살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같은 노랫말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다. 열다섯 살 때 시골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녔다. 대안학교라는 명목으로 자연인이 되자며 맨날 풀만 먹이고 말도 안 되는 걸 진리라고 막 주입했다.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방학이 끝나고 나는 또 지옥으로 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개학날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짐을 챙기다가 할머니의 진정제를 한 통 챙겼다. 언제라도 죽고 싶을 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밤 나는 병원에서 깼다. 약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학교에 오자마자 살기가 싫었나 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학교를 나왔다. 지금도 나는 잘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살기는 싫다. 장래희망은 안락사야.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다. 그런데 담임이 숙제 얘기도 안 해줬으면서 일기 안 써왔다고 손바닥을 때렸다. 너무 짜증나서 일기에 담임에 대한 말을 썼다. 다음날 담임은 친구들 앞에서 내 일기를 읽으며 조롱했다. 애들이 지나가면서 나쁜 애라고 했다. 나중에 선생님이 엄마한테 내 글이 어린이가 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기는 솔직한 걸 써야 한다고 해서 썼는데 그 글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어질지 몰랐다. 그 후로 나는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다. 검수형 일기답게 동아비로 들어가며 애새끼가 쓴 것처럼 썼다. 그때 기억 때문에 아직도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져서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렵다. 열아홉 살 때 같은 학교 친구가 자살로 추정되는 실족사를 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느낌을 알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 울다 지쳐 잠에 드는 날이 약속이었으니까.
4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와 같은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어떤 슬픔마저도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인간의 심장과 인생은 멈추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한다. 죽은 이와 여생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그 일로 지금까지 나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과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매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같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하는 씬은 흔하다. 나는 죽기 전 하늘을 나는 그 순간이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잃었다. 그 친구는 내가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던 그 장면 그대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다. 친구가 죽기 전날만 해도 웃으며 인사했기 때문에 친구의 죽음을 믿기 힘들었다. 로맨틱한 그 장면은 더 이상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이제 나에게 아파트 옥상은 누군가의 마지막이다. 아마도 내 생일날이었을 것이다. 친척들이 집에 놀러 왔었다. 어른들끼리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나와 친척 동생들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밖에 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와 동생들은 눈치만 보며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작은 아버지가 안경이 깨지고 얼굴이 붉어진 채 방에 들어와서 같이 있던 친척 동생들을 데리고 나갔다. 나가면서 그 동생이 날더러 언니네 아빠도 똑같이 될 거라며 이게 다 언니 탓이라고 외쳤다. 그게 그들과의 마지막이다. 어떻게 떠났고 언제 떠났는지 모른다. 그게 왜 내 탓인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누가 나를 떠나는 게 두렵다.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더더욱.